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실린 김영 칼럼 중에 저는 이런 대목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우리의 정치는 교훈을 담은 교과서가 아니라 금서로 지정해야 할 정도의 불량 서적이다. 정말 아이들이 볼까 두렵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의 김병준 교수의 칼럼의 한 대목입니다. 총선을 16일 앞둔 오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니, 용감한 칼럼이신데. 예, 그렇습니까? 네. 아니, 세상사 중에서 정치가 정말 특별히 예. 중요하다. 실컷 좋건 늘 예. 쳐다보게 되는데 이걸 예. 통해서 세상사 보는 법을 배우는데 아이들이 볼까 두렵다. 예. 왜 그런 예. 칼럼을 쓰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 형식이라도 무슨 국가, 공익, 이런 것도 좀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고 해야 되는데. 네네.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면은 네. 선거 자체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 선거가 없어지고 네. 거의 선거가 아닌 네. 그 당내의 세력구도 재편. 네네. 권력을 잡기 위한 그것도 자기 당이 아니라 당내 세력 재편을 해서 자기 그 패거리들만 네. 권력을 잡겠다는 이런 식의 지금 정치죠. 예.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볼까 무섭죠. 네. 그래서 간별법, 원로들이 내놓은 간별법을 보니까 탈세한 적이 있는가, 전과는 몇 범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파에 맹종하고 있나, 이것도 좀 보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결국은 그렇다면 당을 그냥 여러 개로 쪼개면 어때요? 지금 이번에 등록된 정당이 21개인가 23개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제3의 당이나 제4의 당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네네. 기존 양당 구도가 지금 소선거구제 아래서 완전히 기존 양당 구도가 워낙 강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 개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생기 힘이 들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나중에 질문 드리려고 했지만 제3당을 표방하고 나온 제3의 선택, 국민의당 그런 존립이 불가능한 구조다. 결국은 이게 이 제3의 당을 만들려면 사실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만 만들고 나면은 결국 기존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기존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당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싸움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당이 보여준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게 제3당 운동, 제4당 운동으로는 지금 정치개혁과 정당 정치의 개혁이 불가능하구나. 정당을 만드는 방법 이외에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연대, 지역마다 알아서 연대하는 그런 형태가 결국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본인들끼리 연대를 하는 거야 어쩌겠습니까만 저는 원칙적으로 이 국민이 허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스스로 갈라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더민주당이 통합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자꾸 그 명분을 뭔가 하면 이 여권이 이긴다.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러는데 왜 막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왜 막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당신들이 뭘 잘한다고 막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왜 자꾸 통합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서로 분리됐으면 분리된 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분리된 이유는 그대로 두고 선거 때 잠정적으로 가가지고 통합을 하자. 이거는 또다시 정치 기능과 선거 기능을 죽이는 이야기지. 저는 합당치 않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한 분은 그냥 기치를 높이 들고 나오더니 한 달 정도 되니까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막 떨어지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운동을 막 하다가 또 불출마 선언도 하고 그런 모습이. 그건 아, 정말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나올 때 명분과 들어갈 때 명분, 무조건 여건이 이기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명확치가 않거든요, 국민 네, 입장에. 네, 당신들이 이기겠다는 거지, 네, 국민하고 당신들 이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질문을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각 당을 보면 이쪽 당에 있어서 이게 옳다고 그러더니 저쪽 당에 가가지고 또 이쪽이 옳다고 또 글쎄요. 그런 분들 막 섞여 있어가지고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애들이 볼까 무섭다는 이야기가 애들이 볼까 무서운 거는 저 새누리당에 뭐 아직도 지금 내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선거는 뒤로 가버리고 네, 의석을 잃어도 좋으니까 네, 우리 네. 개파 말하자면 특정 개파만 그냥 이기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 뭐 이런 주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세력구도 재편이란 아까 말씀 들으면 예, 선거 끝나면 뭐 몇 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우리 계파가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를 우리가 내서 우리들이 예, 그 밑에 쭉 줄 서면 예, 그다음에 또 우리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계파 이기주의인 거죠. 예, 그 좋은 일이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될 겁니다. 국회의원 배치는 다를지 모르고 네. 당내 권력은 지게 될지 모르지만 이 정치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형해화돼 가지고 네. 이제는 점점 그 직권이라는 그 자체가 네. 스스로에게 돌아올 칼날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네. 그래서 집권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섭다 할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아주 권력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당장 이기는 거 아니다. 아주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면 무서운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이며 그것이 그 국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우린 두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밖에 지금 정치권 외곽에 있는 분들이 네. 정치를 경험하셨던 안 하셨던 간에 외곽에 있는 분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네.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네. 단순히 어떤 뭐 세력만 고민을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헌정체계나 지금 정치가 잘못되는 이유 중에는 인물이 잘못되어도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네. 아예 헌정 구조 자체가 잘못돼서 아하. 잘못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그 논의를 하고 네. 그 대안과 대안적 인물들을 정당이 아닌 형태로 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당이 아닌 형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요즘에 네. 이제 미국에 있어서 뭐 티파티라든가 네. 아메리칸 스픽스라든가 아하. 소위 수기형 뭐 저도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네. 모델들이 네. 정당이 아닌 형태로 시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서 네. 정치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배지는 안 달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 전통적인 그 시민단체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네. 네. 이런 모임들이 요즘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번 선거는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치러야 되겠는데 그래도 유권자 입장에서 이런 건 좀 체크하고 저 표 찍자. 이제 그런 말씀 좀 원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질문 함께 드립니다. 어떤 분이 기권란을 하자는 겁니다. 투표용지에 나는 이번 선거에 기권이야. 거기다 도장을 찍는데 기권표가 그 당선돼 유효표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지역 선거는 무효로 하자 이런 안을 내놓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안을 내시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권자들이 결국 이제 투표는 해야 되겠고, 국민의 의무로서. 그렇죠.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말하자면 차악을 선택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또 그러면서 어차피 무슨 당이고 어쩌고 보다는 대고 자꾸 유불리를 따져서 저 사람이 떨어질까가 아니라 떨어질까봐 이쪽에 그 사람한테 한 표 더 보태줘야 되겠다 아니라 자기 양심 가는 대로 그냥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게 세계는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우물 안에서 막
그러는 거 정말 답답하죠. 지금 수출이 전년도에 네. 비해 가지고 지금 7-8%씩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의 기간 산업들이 지금 경쟁력을 완전히 다 잃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참 고용 없는 성장에 사람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대학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시대와 뒤떨어진 교육이 지금 그렇죠. 나라가 전체가 일단 남북 문제에다가. 네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네. 그저 상대방을 험담하고 상대방을 반사이익이나 얻을 수 있는 인물이나 영입해가지고 말이죠. 네. 네. 이거 안 됩니다. 예. 제가 오프닝에서 저쪽 잘못했으니까 저 부셔달라 그러면서 심판론을 서로에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선거를 치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끝으로 질문드리면 어떤 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네. 국회 권력을 행적으로 좀 분산시키고, 네. 또 종적으로 좀 분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적으로 분산시킨다는 이야기는 네. 전 미국이나 유럽처럼 네네. 모든 걸 국회가 다 결정해서 국회 하나하나 국회가 동일한 그 웨이트를 두고 토론할 게 아니라, 네네.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전문가위원회가 필요한 데는 전문가위원회, 네네. 그다음에 현자들 위원회가 필요하면 현자들 위원회, 네. 또 그렇지 않으면 노사같이 이해관계 집단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이런 거는 네. 별도의 조직을 둬서 그쪽에서 토론해오고 결론을 내려오면 네네. 국회는 그냥 통과만 시키는 네. 이런 일이 많아져야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종적으로도 지금 지방자치를 좀 제대로, 네. 이게 지금 지방자치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이 틀을 제대로 잡아서 지방으로 좀 내려주면 국회가 작은 일에 매달려서 중요하지만 적은 일에 매달려서 제 기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의 김병준 교수 말씀 들었습니다. 7시 45분입니다.